자, 비상, 이거 몇 단원이죠? 이거 몇 단원이지? 아, 4단원의 2, 조선시대의 문학에서 작품 4, 임경업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상 교과서입니다. 자, 임경업전. 자, 임경업전의 한번, 특징들을 한번 조금 모아볼게요. 첫 번째는 실존 인물들의 등장입니다. 자, 실존 인물의 등장인데요. 자, 일단 대표적으로 그 중심 인물인 임경업이 실존 인물이에요. 자, 임경업이 실존 인물이고,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박씨의 부인으로는 이시백, 그렇죠. 이시백도 나오고, 김자점. 자, 이런 사람들 다 실존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스토리는, 이 이야기, 그 내용은, 실제 사건과 허구의 사건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임경업이 뭐 청나라의 황제를 만나가지고 청나라의 황제가 너를 이렇게 세자와 대군을 구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사실 허구예요. 그래서 실제 사건과 허구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허구가 조금 되게 중요해요. 이 허구에는 당대 민중의 바람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전개 방식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가고 있다. 그래서, 자, 시간의 흐름. 왜냐면 이게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뭐냐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하고 있다. 자, 네 번째는 국문소설입니다. 자, 국문소설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한문소설 아니에요. 국문소설이에요. 자, 국문소설이라고 하는 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사소설이고 군담소설이다. 자, 역사소설이라는 거는 역사적 사건 배경이 역사소설인 거고, 자, 군담소설이다. 그래서 이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거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거니까.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영웅적 일대기인데, 영웅적 일대기인데 이건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는 영웅적 일대기 구조다. 그래서 아주 영웅적 일대기의 전형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 임경업이 굉장히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신비로운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웅적 일대기이긴 하지만 약간의 원래 전형성은 이게 완전히 그 영웅 설화처럼 영웅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비극으로 끝난다는 게, 비극적이라는 게 약간 좀 이 전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거를 아주 대표하는 거예요. 그쵸? 임경업이 김자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쵸? 자, 그런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전반부에는 이제 병자호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뒷부분은 병자호란 이후에 김자점이라고 하는 기회주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임경업의 모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깔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인조가 삼전도에 굴육을 당했다는 일이나 그리고 이제 대군인과 세자가 잡혀갔다는 거. 소현세자가 그때 잡혀갔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서도 한두 문제는 반드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작품이 이렇게 딱 나오고 첫 번째 문제 있잖아요. 이 작품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있지. 그런 문제 할 때 요건 이제 다 보기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쵸? 자, 실존 인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맞잖아요. 그치? 그리고 내용은 실제 사건과 허구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허구의 내용이 들어있다. 실제 사건의 내용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 허구의 이야기는 당대 민중들의 바람이 반영되어 있다. 자, 그렇고요. 왜냐하면 실제 사건이 당대 민중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쵸? 줬잖아. 삼전도에 굴욕을 당했잖아요. 그쵸? 자, 이것도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하고 있다. 이건 맞고요. 국문소설이다. 이걸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거 꼭 알아두라고요. 영웅적 일대기의 전형적 구조를 따르고 있다. 이랬으면 틀린 보기죠. 전형적 구조 아니에요. 비극적 결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임경업전을 크게 개괄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 임경업전은 사실은 그냥 내용일치 문제가 주된 내용이고요.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뭔가 되게 특별할 것들은 내가 지금 좀 전에 전체적인 내용이 특별한 것이지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엄청난 내용이 나오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앞에 부분 요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자, 절정 1부터 가죠. 그쵸? 절정 1부터 가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
자, 앞부분 줄거리에서 우리가 중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자, 이게 앞부분 줄거리. 자, 줄거리부터 한번 볼까요? 줄거리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병자호론에서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임경업이, 사실 이 임경업이 왜 중국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자, 그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나오잖아. 그치? 중국에서는 임경업의 용맹함을 실제로 목격을 했죠. 목격을 했어요. 자, 거기 나오는 게, 자, 앞부분 줄거리 부분 줄 볼게요. 자, 가달의 침략을 받고 명나라의 구원을 청한 호국을 도와 승리를 거두고 귀국한. 그러니까, 이 청나라, 호국이라는 게 이제 청나라잖아. 자, 이 호국이, 임경업의 도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가달을 물리치는데 이 청나라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용맹한 장수인지를 그때 호국에서는 알고 있었겠지. 호국이 지금부터 청나라야. 그죠? 그랬어요. 근데 강성해진 호국의 조선을 침략하고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의주 부윤으로 삼아 이를 막도록 했다. 왜? 임경업한테 쪼니까 청나라가. 그치? 그래서 임경업을 거기 이제 그 지방에 한 부의 장으로 올려놨죠. 근데 임경업이 들어온 호국은 의주를 피해 함경도로 돌아와 인조의 항복을 받고 회군했는데, 이 회군하는 청나라를 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호국이 누굴 가져갔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임경업이 어쩔 수 없이 이 호국을 돌려보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명나라를 치겠다며 조선의 청병을 임경업을 대장으로 보낼 것을 요구했는데, 자, 이때 임경업은 이를 이용하여 호국을 정벌하자 했다. 그래서 이 명나라와 손을 잡고 호국을 치려고 했어. 근데 부하의 배신으로 인해서 호국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결정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줄거리에서 조금 우리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누가 왕이 되죠? 누가 왕이 됩니까? 소현세자는 뭐 잘 모릅니다만 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걸로 나오죠. 그쵸? 그래서 복림대군이 나중에 효종이 되는 이 왕이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소현세자는 당시 세자기 때문에 원래는 얘가 왕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복림대군이 실제로 왕이 되잖아. 근데 이 임경업전이 쓰일 당시에는 효종이 왕이었어.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뒷부분에 보면은 소현세자보다 복림대군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사실 문제에 나오진 않겠지만 알아두면 재밌죠. 그쵸? 자, 절정 1부터 볼게요. 호왕이 크게 노하여 이르기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내 목숨이 내게 달렸거늘 종시 굴하질 아니하느냐. 너 끝까지 너 안 굴하느냐? 항복하면 왕을 봉하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 조건을 제안하죠. 너 항복하면 내가 한나라의 왕을 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경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자년에 우리 주상이 종사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내게 항복하였거니 내 어찌 내 몸을 위하여 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내게 항복하겠냐. 자, 나는 이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지금 너에게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인데, 내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너에게 지금 목을 조아리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지. 내가 존경하는 왕이 국가를 위해서 고개를 조아렸지만 나는 지금 이 왕을 위해서 온 사람인데, 이 국가를 위해서 온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목을 조아리겠느냐? 그것도 내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임경업의 성격. 자, 임경업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어때요? 자, 이거 간접짓이 되어 있잖아요. 그치? 간접짓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충성심이 강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강직하고, 그래서 끝까지 굽히지를 않잖아. 자, 그래서 왕이 이제, 자, 목배! 라고 했더니, 내 명은 하늘에, 내 아의 목숨은 하늘에 있다. 라고 해서, 자, 여기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내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자, 뭐라고 얘기했죠? 네 머리는 10보 지하에 있느니라. 내 10보, 10걸음 안에 네가 있어. 너 잘못하면 네 목도 날아간다. 오, 그치? 네 목 날아간다. 내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치? 자, 그래가지고, 배짱이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쨌든 다 허구예요. 요 사건은요. 그래서 호왕이 경업의 강직함을 보고 탐복하여 묶은 것을 풀고 손으로 이끌어 올려 앉히고 말하기를, 장군이 나에게는 역신이나 조선에는 충신이라. 그러니까 너의 그 충절을 헤아려 장군의 원대로 하자. 네 소원 들어줄게. 이 녀석 진짜 대단하네. 하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세자와 대군을 내어놓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때는 청나라와 우리나라는 4대 관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4대 관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 4대 무역이라고 하는 게 사람 4대주의 그러면 뭐 되게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싫어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 거기서 더 많은 선물을 내려보내주곤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자, 여기서 이제 자, 여기 절정의 나 부분 보면 두 번째. 자, 소현세자와, 자, 세자와, 자, 대군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황제가, 자, 너희들 내려가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임경업에게 감동을 해서 너희들을 내려보낼 텐데, 그러면 너희들도 소원을 말해보아라. 라고 했더니, 이 세자니까 소현세자야. 그치? 이 소현세자가 뭘 바랐느냐 하면, 세자는 금과 은을, 그러니까 얘는 돈을 원했죠. 그치? 근데 이 대군은 뭐를 원했어요? 좌표온 사람, 그러니까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얘가 더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거 알겠어요?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 소현세자가 볼모로 잡혀있다가 나중에 돌아오잖아. 실제 사건에서. 돌아왔을 때 청나라의 문물들을 쫙 갖고 오면서 인조 앞에서, 당시 왕인 인조 앞에서 쫙 펼쳐주면서 지금 중국 청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우리도 청나라를 좀 이기려면 약간 그들의 문물을 좀 배우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인조가 집어 던지죠. 인조가 완전 빡쳐. 자기가 굴욕을 당한 나라잖아, 청나라가. 근데 이 자기 아들놈이란 애가 저기 볼모로 잡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저 나라를 배워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빡쳤겠어. 그치? 되게 싫어했겠죠? 그래서 결국엔 세자가 폐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복림대군이 그래서 효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현세자는 청나라를 나중에는 약간 좀 옹호한 사람이 됐단 말이야.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옹호했다는 게 청나라를 좋다 이게 아니라 청나라를 먼저 배워서 힘을 길러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의 주장과 비슷해요? 북학파와, 그러니까 비슷한 주장이니까 약간은 좀 합리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원 같은 사람도 북학파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나라를 먼저 배우고 나서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당대 사람들은 이 청나라에 대한 그 반감이 엄청 강했기 때문에 소현세자를 좋아했겠어요? 아니죠. 무조건 청나라는 나쁜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소현세자가 약간 나쁘게 묘사가 되는 거고, 복림대군이 오히려 좋게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조금 보여주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내용은 별로 볼 거. 그 다음부터는 다 대부분이 다 내용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별로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 같은 거 조금 보면은 아니야, 여기 별거 없어요. 거기서 지금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자습서로 보면 356페이지. 자, 절정 2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사실 내용으로는 별로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렵잖아요,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김자점이 위세가 조정의 동안지라. 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절정 1에서의 갈등은 뭐였냐면 중국의 황제, 청나라의 황제죠. 호국의 황제가 호왕. 그렇죠? 자, 여기서는 호왕과 임경업의 갈등이었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임경업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호왕 같은 경우에는 적나라잖아. 나라니까 이게 되게 대립이 약간 어떻게 보면 임경업에 대한 절대적인 약간 뭔가 이렇게 다른 나라와의 대립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 절정 2는 국내의 대립이죠. 누구? 김자점이라고 하는 기회주의자와 그 다음에 임경업의 갈등이 주된 내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임경업은 굉장한 지금 공적을 올렸죠. 일단 세자와 대군을 지금 본국으로 귀환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업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왕인 인조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임경업을. 그치? 임경업을 굉장히 좋아했을 텐데, 그거를 견디기 싫은 사람이 있죠. 그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정적들일 거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뿐 아니라 요즘에도 이런 새끼들이 진짜 많죠. 왜냐면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권세를 더 가질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굉장히 싫어서 이제 까기 시작하죠. 김자점이 사실 임경업을 싫어했던 이유도 그거잖아요. 이때 김자점의 위세가 조정의 진동하지라. 이미 얘는 자, 거기 예전에 인조가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잖아. 근데 그때 이 김자점이 굉장한 공을 세웠어. 그래서 이 김자점은 일단 거기에서 약간 이 병자호란에서 굉장히 위세가 등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어. 근데 임경업 장군은 실제로 거기서 이 병자호란에서는 큰 공을 올리지 못한단 말이야. 후발주자라서 결국엔 싸우지도 못하고 항복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김자점이 굉장히 지금 조정을 휘어잡은 상황이야. 자, 위세가 조정에 진동한지라라고 돼 있어요. 경업이 돌아온다는 소문이 있거늘 자점이 헤아리 돼. 경업이 돌아오면 나에게 이로움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상께 주상하기를 라고 했습니다. 자, 자기가 영모를 이렇게 자신이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김자점이 어떤 설정이 있느냐면 이게 아마 실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김자점이 아주 나쁜 놈으로 묘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영모를 꿈꾸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을 뒤집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김자점은 굉장히 나쁜 놈으로 묘사가 되면서 영모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임경업이 돌아오면 이 영모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없애려고 한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자, 경업은 반신이라는 건 이제 약간 뭐랄까 그 모반을 꾀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얘를 잡아 넣어야 된다 했더니 상이 야, 임경업이 왜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상은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임금은 끝까지 임경업을 믿습니다. 예, 임금을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임경업이 데려갔던 격군과 호국사신을 데리고 의주에 이르니라고 해서 지금 라 부분입니다. 자, 라 부분에 가보시면 장군이 반한다 하여 역제로 잡아오라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 임경업이 잡히는 장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자,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하죠. 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백성들이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그쵸? 자, 이거는 임경업이 이미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은 나의 형상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마라. 나는 무죄히 잡혀가노라. 그러니까 임경업도 스스로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각각 돌아가서 잘 지내라. 빨리 이제 자기 혼자서 이제 가겠다라고 해서 거기 보면 이제 서술자의 계획이 나옵니다. 자, 그 자습서 356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산천초목도 따라서 슬퍼하더라라는 거 있죠? 이거 서술자의 계획입니다. 서술자의 계획 내가 선생님 따로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 다 체크해 두세요. 이거 자습서에 다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자, 절정 3으로 가보겠습니다. 절정 3으로 갈게요. 절정 3도 별거 없어. 이거 다 별거 없어. 내용은 그냥 금방 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뭐. 자, 절정 3으로 갈게요. 자, 절정 3으로 가면 경업이 온다는 소문이 나라에 전해지니까 상이 기뻐하여 승지로 하여금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뭐 어때요? 그러니까 이 왕은 지금 현재 임경업이 잡혀서 오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경이 무사히 돌아오며 기쁘고 다행이고 즉 시보고 싶으나 먼 길을 왔으니 잘 쉬고 명일 입시하여라 라고 했어. 내일 때를 정해서 들어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왕은 지금 현재 얘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왕은 자, 임경업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자,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 승지가 자점이 두려워서 하교를 전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승지가 지금 김자점이 이 조정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승지가 감히 이거를 이제 마음대로 전달하지 못한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나라에 침입하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요. 경생각한 세자와 대군이 내일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하여 주야로 번민하여 목이 말라 물을 구하자. 물도 한 모금 못 마셨다는 거지. 자, 이는 자점의 흉계를 옥졸들에게 분부한 때문이라. 그러니까 옥졸들한테 이 김자점이 옥졸들한테 임경업에게 물도 한 잔 주지 말아라.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임경업이 굉장히 이제 그 실망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마침 전옥관원 중에 전옥의 관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임경업에겐 조력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조력자입니다. 자, 전옥관원이 자, 경업이 그제서야 자점의 흉기인 줄 알고 불승통하여 바로 몸을 날려 입걸하여 주상을 배웠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왕의 명령이라 이렇게 잡혀 있었지만 지금 이게 자점의 흉기인 줄 알고는 더 이상 이걸 버틸 일이 없었죠. 그래서 팍 튀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도망쳤어요. 청죄하였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임경업은 실제로는 잘못이 없죠. 잘못이 없는데 그게 약간 자기가 계략을 써서 청나라를 치려고 호국을 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와중에 약간 좀 잘못된 과정이 있었다라는 잘못을 한 것이지 자기가 왕에 대한 충성심이 뭐 조금 부족했다 이런 잘못을 고하는 게 아니에요. 소신이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가옵다가
도망치는 바 그 죄는 만사무석이요나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도망친 게 좀 잘못했다. 대명과 합심하여 호국을 쳐서 호왕의 머리를 베어 병전의 원수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친 이유는 호를 그러니까 호나 청나라를 잡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임금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일이지. 그러니까 이게 임금의 입장에서 잘못이 아니야. 선행으로 의주서 잡아 올리라 목에 칼을 씌워 끌고 올라오니 아무 까닭을 몰라 망극하움을 이기지 못하고 전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다시 천안을 배우니 비록 죽사와도 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내가 지금 이 죄인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임금 다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황당하겠지. 자, 상이 들으시고 매우 놀라시어.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잖아. 그치? 조신에게 이 일을 알아올리라고 하니까 자점이 할 일 없이 도망치지 못하고 들어와 깨상길 경업이 역신이 없기로 잡아가지고 품달하고자 하였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자기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한 거잖아. 근데 얘가 역모를 하고 있다라고 사실 누명을 씌운 거지. 그랬는데 이 왕이 경업이 큰 소리로 대척하여 경업이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이 진노하여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요 또한 천고충신이라 너희 놈이 무슨 뜻으로 죽이거리 하느냐 있는 마치 부동을 꾀함이라 라고 했어. 부동을 꾀한다라는 건 니들이 한 통속으로 나를 나에게 뭐 잘못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능멸하려고 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김자점한테 크게 화를 내죠. 근데 김자점은 그 당시에 권력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임경업을 죽이게 되죠. 그쵸? 임경업을 거기서 죽입니다. 임경업을 죽였는데 그때 이제 임경업이 죽고 나서 상이 꿈을 꿨죠. 그렇죠? 임금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자, 꿈속에서 임경업의 현신을 본 왕은 김자점을 처형한 뒤 임경업의 충의를 포상하면서 끝난다라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임경업이 죽었기 때문에 비극적 결말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보면 김자점이랑 임경업이 약간 대립했던 거나 김자점이 나쁜 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임경업이 가다를 쳤다. 이런 거 일단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왕이 내가 자리를 줄게 라고 했던 것도 그 호국에서 내가 왕의 봉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것도 다 구라고. 그러니까 임경업이 청나라의 그 왕에게 굉장히 이제 좋은 호의를 받았다.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지. 자, 그리고 세자와 대군을 구한 것도 사실이 아니야. 그리고 김자점이 역모를 꿈꿨다라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는 일이야. 그건 모르지. 그치? 근데 그 역사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을 거라고. 그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자점을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의 설정이 있었다. 자, 아까 처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내용일치. 그리고 좀 주목해야 되는 건 서술자의 갭. 요 정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문제들 다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질문하시면 될 거예요. 이 강의는 일단 다 공부를 하고 정리하느라고 볼 때 그때 보시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보시는 강의가 아니에요. 다 공부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